자, 우리 지난주에, 상처에 대해서 봤죠? 네, 상처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드레싱 해서 사실은, 이제 좀 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붕대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처 부위에 드레싱을 하면 드레싱이 멸균 거즈든 드레싱을 놓게 되면 이걸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고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붕대로 압박 붕대로, 롤 붕대로 고정을 시키거나,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삼각건을 이용해서 이 고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코로나 기세가 좀 더 꺾이고 나면 저희가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학기 후반부에 저희가 시간을 따로 내서요, 강의실이 좀 협소하니까 그때는 장소를 좀 이동을 해가지고요, 검도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심폐소생술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붕대라든가 삼각건을 이용한 고정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근육 골격계와 이제 그 골절이 났을 경우에,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그쵸. 뼈에 이제 뼈 조직의 연속성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게 이제 골절이라고 하죠. 또는 금이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골절이 되는데, 그러면 골격계는 어떻게 생겼고, 또 골절은 어떤 골절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에 대한 또 응급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음 중독이라든가, 여러분들 사실 이래저래 강의를 못한 날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도가 이렇게 좀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사실은 응급처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론 반, 실기 반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론적으로 좀 많이 나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 골격계는요, 우리의 몸의 뼈는, 200여 개로 이제 뼈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골격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체형과 이 몸의 밸런스 균형을 유지를 해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 골격계다. 그래서 또, 장기와, 연부 조직을 보호를 하겠죠. 외부로부터. 그리고, 근육이 뼈에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절에는, 이 뼈에는 근육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건을 통해서 또는 인대 위에서 근육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겠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수축이 되면은 움직일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도 이완이 되겠고, 반대쪽에 수축이 되면 안쪽은 이완이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 운동이 가능하다. 이 뼈에 근육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부위, 그리고 동체부, 상지, 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상으로서는 구성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되지, 이렇게 가능하면은 깊게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머리 부위의 골격계 구성 보면요, 이제 머리 부위는 두개골과, 1번이 두개골이죠. 그리고 얼굴뼈가 있고, 자, 여기까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얼굴뼈. 자, 근데 이제
하악골이 여기서부터, 예, 얘만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관절이. 예. 자, 이제 동체부를 보면요. 동체부를 보면 경추, 우리 목을 뒤에서 감싸고 있는, 그리고 흉추, 우리 가슴 부위부터, 예, 그리고 요추, 그리고 천추, 미추, 예, 해서 이렇게 5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있습니다. 경추는 7개의 예, 관절이 구성이 되어 있고, 흉추는 12개의 관절로 되어 있고, 요추도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디스크가 걸렸다 그러면 5번, 3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부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뭐예요, 디스크는? 우리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 따라서, 연골에 따라서 붙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연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관절이면요. 관절 안에 이렇게 연골이 있죠. 예, 그리고 요 주변에는 이제 밑근액들이 이렇게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밑근액에 닳거나 아니면 연골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점점 닳아지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관절 부분인 관절 부분에 이제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골 조직에 파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디스크라고 하는 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마찬가지, 이 뼈와 뼈 사이 안에, 요 관절, 여기 동체부의 관절에 보면은 이 연골과 연골 요 사이에 이 안에 이 디스크라는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 주변에 신경들이 이렇게 쭉 가 있는데, 이게 오는 경우가 한쪽 자세가 안 좋거나 했을 때 한쪽 근육이 너무 수축이 되거나 하면은요, 지금 여기가 많이 눌려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눌려버리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밖으로 뛰쳐나오겠죠. 터져나오면서 감싸고 있는 신경을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오게 되겠죠. 그러다 이게 나중에 터져버리고 하면은 관절과 관절이 붙어버려요. 협착이 올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람은 계속 이 동체부를 보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뼈가 계속 눌려 있어요. 머리에 또 두개골부터 해서 체중이 또 계속 실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자세가 계속 고정이 되거나 어떤 강한 외부 충격이 오거나 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경추는 7개의 1번부터 7번까지의 관절로 되어 있고, 흉추는 12개, 요추 5개, 그리고 천추와 미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흉골은 우리 장기를 감싸고 있죠. 보호해주고 있죠. 예. 자, 골반 한번 볼게요. 예. 자, 골반은 우리가 이게 이제 골반 뼈죠. 골반 뼈고, 여기 관절대에 있는 이게 이제 고관절이에요. 그쵸? 엉덩이 뼈, 큰 뼈와 엉덩이 뼈와 다리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어디에도 다 골절이 올 수 있잖아요. 뼈라는 부분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골절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또 여선님들은
여자가 사실은 남자보다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더 많죠. 또 빨리 오고. 왜냐면 이제 폐경이 지나고 나면은 뼈가 이제 생성이 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특히 우리 저 어르신도 고관절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특히 여성분들이나 고관절. 여성분들도 이제 우리 20대 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20대들도 골다공증이 많이 와요. 예. 20대들이 골다공증 많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나친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로 이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까 뼈에까지 못 가서 이 고관절이 다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 특히 빙판이라든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지? 어디부터 떨어집니까? 엉덩방아치죠. 엉덩방아치면서 이제, 예. 그런데 이 고관절에 골절이 오면은 거의 사망률이, 이거 뼈가 다쳤는데 사망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 골절이 오게 되면은, 한 80% 정도가 그 이전처럼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답니다. 예. 그리고 한 40% 정도는, 다친 환자들의 40% 정도는, 보행수단의 능력이 한 단계 떨어져요. 걸어 다니던 사람은 쩔뚝거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휠체어를 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도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국내 사망률이 거의 17%? 20% 가까이 육박이 되죠. 그럼 거의 암 수준이에요. 예. 그 고관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운동하시면서, 예. 그리고 겨울철 이동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척추 손상. 우리가 지금 보시면 디스크가 여기 나왔네요. 그쵸? 우리 관절과 관절 사이 안에 지금 디스크가 있죠. 예. 그 맨 위에 게 지금 보면 정상적인 디스크예요. 그쵸? 예.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예, 좀 퇴행성 디스크가 이제 좀 쭈그러드는, 예,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 여기는 이제 디스크가 부풀어졌죠. 예.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이 주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이제 디스크 탈출. 이제 얇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얇은 디스크가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협착이 되겠죠. 예. 협착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퇴행성 변화와 뼈의 겉에 이제 돌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예. 자, 어쨌든 척추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의식 상태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나 목 등에 또 심한 통증이나 눌리는 통증이 느낄 수도 있죠. 척추 손상이 오면 당연히 그렇겠죠. 예. 눌리는 통증이 오고 이 경추부터 연결이 쭉 가기 때문에 머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뭐 등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허리. 그리고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신경들이 쭉 있잖아요. 뇌에서부터 내려온.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환자를 이송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척추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이 신경계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때문에 이제 사지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또 머리나 척추 또는, 척추에 혹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함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코나 귀로 혈액 또는 체액이 유출될 수도 있다. 척추 손상이 되면서 골절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골절 수술을 하는데. 보통 골절은 뭐예요? 뼈가 부러지잖아요. 뼈가 부러지는데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뼈가 부러진 것도 이제 종류가 나뉘죠. 예. 개방성. 피부를 뚫고 나와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폐쇄성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골수액이 이게 부러지면서 주변 혈관들도 분명히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혈관 안에, 혈액 안에 골수액에 지방세포가 들어가서 유입이 돼버리면은 지방색전증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망의 경우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뼈 골절 수술했는데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골절도 그냥 단순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관절 같은 골절, 이 안쪽에는 피가 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심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경련이나 간질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호흡곤란이라든가 시력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신경세포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세포일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느낄 수도 있고, 감각, 균형 감각의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고, 머리와 눈, 귀 부근에 심한 멍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손상이라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응급처치 상황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넘겨도 되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척추가 손상되기 이전에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척추가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헬멧과 보안경을 착용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낙상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 낙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죠. 자, 그리고 운동이나 오락 중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준수를 해줘야 되고, 또 장비를 또 점검해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사고도 예방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에 대한 생각과 토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태도가 본인이 태도가 분명히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그 안전에 임하는 태도가 우선은 본인이 적절해야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흔히들 사고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내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넘어갔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관절 보면 이제 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우리가 관절에 뼈와 인대라는 거는 사실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관절을 연결을 해주잖아요. 관절과 관절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려면은 관절과 관절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고정을 해주는 게 이제 인대죠. 그리고 인대 위에 다시 또 근육이 겹치게 되고요. 우리 척추에도 보면은 이렇게 인대가 겹쳐져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양쪽에 이제 기립근부터 근육이 쫙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요,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이랑 기말이랑 온라인 수업, 대면이랑 비대면이 지금 이렇게 병행하면서도 진행이 되고, 또 그동안,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된 부분도 있어서, 문제는 가급적 어렵지 않고 좀 쉽게 내도록 할 거예요. 문제는 쉽게 내도록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도 수업 듣는 사람들은 댓글을 남겨야
댓글을 남겨야 우리가 출석 인정이 되는 것처럼 출석 관리, 출결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인대라든가 이런 외워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은 내지 않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쉽게 낼 테니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필기하고 공부하시는데 물론 이거 이제 알아두시는 걸로 공부해 두시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물론 근데 이건 사실은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운동역학이라든가 운동생리학이라든가 다른 전공 하는 분들은 볼 건데 예. 기본적인 작용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 상지의 골격계를 보면요, 맨 위에, 이제,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손이 안 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데가 여기서부터 이제 쇄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쇄골부터 시작이 돼서, 제3번, 1번에 있는 게 이제 견갑골이죠. 견갑골이고 2번이 이제 상완골이고요. 예. 그리고 요걸 척골 그리고 요 7번 요 손목의 요 부분이요. 여러분들 빙판에서 넘어지거나 우리가 다리가 접질리면서 손목의 골절이 제일 많이 다른 여러 부분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골절 중에 손목 골절이 제일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러지게 되면은 약간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하고. 예. 그리고 추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 특히 빙판에서 넘어질 때 손 짚는 경우에 진짜 많이 부러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랑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고관절. 예. 그래서 차라리 여기 부러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고관절은 잘 부러지진 않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상지골에는 쇄골, 견갑골, 상완골, 그리고 요골, 그리고 척골, 수궁골, 중수골, 예. 지골, 요거는 이제 지골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손목을 둘러싸서 여기 보면 이제 뼈가 두 개가 있죠. 척골과 요골, 예, 요골과 척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사실은 이제 요 앞뒤로 근육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앞이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손목이 들리고, 그쵸? 여기 위에 근육이, 요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수축이 되면 손목을 올릴 수 있고 반대쪽이 수축이 되면은 위에는 이완이 되면서 손목이 뒤로 접힐 거고 아마 이런 운동이 될 거예요. 우리 발목도 마찬가지에 있다 하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여기 꽉 누른 상태에서 올리려고 하면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겠죠. 예.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골도 보시면, 예, 대퇴골, 예, 이제 골반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이 이제 슬개골인데, 고관절, 예, 그리고 경골과 비골입니다. 경골과 비골. 여기도 지금 우리도 발목에도 뼈가 두 개가 있죠. 예, 그래서 뼈가 앞에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뒤에 뼈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골절에 있어서.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족골이 된다. 자, 척추가 손상이 되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죠. 기본적으로 골절 상처가 나게 되면은, 네, 거의 쇼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쇼크의 처치를, 쇼크는 어떤 부상이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쇼크의 처치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척추 손상의 응급처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및 척추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직선 안정법이라고 해서 허리가 접히거나 목이 돌려지거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전에 얘기했지만 쿵따리 샤바를 부른 강원래, 예, 이 가수가 바이크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하반신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팔다리 들고 사지를 들면서 이송을 해버려가지고, 예, 신경계 문제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이제 일직선 안정법으로 해서 목을 고정을 해서, 예, 사실은 고정대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안정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고, 관절이 가급적이면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기도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리하게 넣어주게 되면 경추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두 턱을 들어 올리면서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살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 천천히 움직이게 해주고, 그리고 양 어깨에 지금 여기 보시면 목 뒤로 해서 뒤통수를 이렇게 감싸 안에서 경추가 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대가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자, 여기는 지금 고정대를 꼈죠. 예. 그리고 A, B, C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A는 뭡니까? 에어웨이, 기도 확보. 그렇죠. 그리고 B는 출혈, 블리딩. C는 서큘레이션. 예. 자, 관절과 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2개 이상의 뼈를 연결한 것이 이제 관절이죠. 예. 여기 보면 관절. 그리고 관절은 관절 둘레, 인대는 관절 둘레를 지금 감싸고 있는 하얀 띠가 인대죠. 예. 그래서 관절 염좌에는 되게, 이런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게 관절 염좌. 예, 뭐, 무릎이 아파서 갔더니 무릎에 염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대 손상 얘기가 되는 거죠. 인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열이에요. 예, 근데 이 파열이, 부분 파열이냐? 가닥이 조금 파열이 됐냐? 아니면은 많이 파열이 됐냐? 전체 파열이 됐냐?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예, 이런 연골이 있고, 이 연골이 이제 마찰이 자꾸 생기면은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 부드럽게 해주는 이 윤활액이 여기가 차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이 연골이 점점, 예, 퇴행성으로 뭐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릎 연골 때문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자, 뭐 기본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인 근육. 자, 골격이나 또는 피부에 이게 부착이 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상지금 보면은 지금 건이죠, 요게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예. 여기에 건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뼈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붙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두근하고 3두근이 있어요. 이제 관례가 나뉘어져서 앞에 근육과 뒤에 근육이 있다라고 뼈를 감싸고 있는, 예. 그러면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앞에 2두근이 수축이 되면 뒤에 3두근은 어떻게 됩니까? 앞을 당기니까 뒤에는 어때요? 펴지죠. 예, 이완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피면은 뒤에가 수축이 되고 앞에는,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으로 해서 이제 관절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뇌로부터 신경 자극을 우리가 이제 뇌에서 우리가 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힘을 줬다가 폈다가 수축과 이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 뭐예요? 그렇죠. 심장 근육은 내가 마음대로 이게 못 하잖아요. 자, 그래 직접 또는 인대나 건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골격에 부착해서 이 뼈에 부착을 해가지고 근육의 역할이 그거고, 예. 사람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러한 상해의 원인, 골절의 원인을 보면요, 예, 가격이나 또는 이제 눌리거나 또는 비틀어지거나, 예, 또는 이제 근육이 이제 늘어나거나, 예. 그리고 이제 피로성 골절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근육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뼈는 점점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오거나 뼈가 점점 약해지는데 근육이 한쪽으로 계속 수축이 돼 있어요. 이게 수축이 너무 지나치게 돼 있다 보면은 뼈가 골절이 되는 금이 가는 수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제 피로성 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골절의 형태 보면요, 예. 사선골절, 예. 그리고 분쇄골절, 나선골절, 그리고 복합골절, 뭐 이렇게 나뉩니다. 또는 뭐 유연골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사선골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절이 된 게 어떻습니까? 뼈가 사선형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예. 분쇄골절은 말 그대로 이제 분쇄된 모양 형태처럼 골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선골절도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거는 복합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쇄골절처럼 뼈 조각이 2개 이상, 3개 이상 나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개방형 골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뼈가 골절이 돼서 지금 피부 밖으로 나와버리게 됐죠.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골절이 되면서 피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골수액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로부터 간염이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색전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탈구. 탈구는 뭡니까? 탈구 들어보신 적 있죠? 남학생들은 탈구 당해본 적 없나? 농구 좋아 안 합니까? 농구 하다 보면은 패스 받다 보면 손가락이 빠지는 경우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탈구예요. 관절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 외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관절을 벗어난 거. 그런데 우리가 배웠을 때 아까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는 뭐가 둘러싸여 있다고요? 인대가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그 인대 위에는 근육이 다시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이제 혈관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탈구가 되면 원래 있던 관절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주변의 인대는 파열이 되겠죠. 인대 파열이 오고, 또는 이제 그 혈관이나 또는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덮고 있는. 자, 그래서 탈구는 관절의 이탈을 탈구라고 한다. 그래서 액량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파손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밑근액에 있는 전체적인 파손이 올 수도 있고, 관절 주위의 혈관, 건, 근육 및 신경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타박, 추락, 넘어짐 또는 심한 근육 운동을 했을 경우에, 심한 근육 운동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근육은 펌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펌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근육만 너무 막 탱탱하게 수축이 돼 있어. 반대쪽은 이완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고. 그런데 뼈의 강도는 점점 약해져서 있다고 친다면 이 뼈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고 필요성 골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상범위 어깨 또는 손가락에 그리고 하악골 턱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주관절 고관절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고관절 많이 빠져봤어요. 이게 한번 빠지면 이제 습관성으로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 낙법을 치다 보면 저는 대학 때 이제 시범단 활동을 했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착지가 제대로 안 되고 저 골반부로 툭툭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보통 우리 예를 들어 골절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골절이 지금 이렇게 벗어나게 되거나 또는 관절 탈구가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리덕션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복이에요, 정복. 뼈가 원래 있던 위치를 다시 맞춰놔야지 얘네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학 때 유도를 했었는데 정복 실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맞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과거 이제 유도에는 제가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살법과 활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맺히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살법이 있었다면 살리는 활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응급처치인 거죠. 그래서 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잡아당기면 원래 있었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고정을 해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정복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우리 처치에서는, 응급처치에서는 그런 상황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못 넣게 되게 되면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일반 응급처치에서는 이런 탈구 증상이나 또는 골절 증상이 있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주고 신속하게 이동해주는 그런 방법만 하기로 합니다. 자, 10분 쉬었다 마저 하도록 할게요.